방법론적인 어떤 공부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변호사님 채널에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게 될 텐데 네. 꼭 이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제대로 정리해서 합격을 했다면 이 정리본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고 정리할 때까지의 사고의 흐름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구나. 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슬럼프가 좀 찾아오고 그런 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보통 슬럼프라고 하면 네.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뭔가 탁 벽이 느껴지고 멈춰지고. 네. 근데 저는 이 시험 자체가 저한테 시작이 아니고 네.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작이 아니고 과정이다. 네, 제가 그 어떤 목차공부법이라든가 그 책 읽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 시험의 되게 특이한 특성 때문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그 슬럼프가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출이 단 1회밖에 안 쌓였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 공부에서는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네. 기출을 푸는 것보다 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기출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1회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고 있던 그 공부 방법에 흔들림이 생긴 거예요. 크랙이 생겨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그 방법을 고수하지 않으면 사실 시험 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걸 밀어붙였는데 그 생각의 흐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출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지? 이 생각을 기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시험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내가 분석할 수 있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네. 첫 문제가 기출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첫 문제를 빨리 풀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 차이점도 찾아야 되고 네. 문제 유형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할 거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저에게 이제 주어진 문제가 적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죠. 이 적은 문제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적은 양의 문제를 다루니까 훨씬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게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변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고 원래 기출이 쌓였으면은 1번과 2번이 같은 주제예요. 아니면 혹은 다른 주제여도 문제 유형이 같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풀이 적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지금 다루지 않은 내용이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다룬다면 이렇게 묻겠구나로 접근을 한 거예요. 공부법을 조금 완성을 해두고 이걸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2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네. 한 보름 정도? 4분의 1 정도는 네. 공부 방법이랑 방향을 정하는 데 다 썼어요. 아니 지금 이해도가 너무 높으셔서 제가 그냥 언뜻 들으면은 다른 시험을 하셨어도 다 되셨을 것 같아요. 난이도랑 관계없이 그냥 방법적으로 제가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이해도를 가진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을 거의 못해요. 기출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다 그냥 눈으로 보고 다 배우는 정도? 네. 그 정도인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유형이 같은지 다른지 빈도는 어떤지 또 어떻게 다르게 낼 수 있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한 문제일 때는 또 변형폭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나무의사 관련된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이 영상을 변호사님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그 변호사님 채널을 이제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변호사님께서는 절대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결과가 도출해내기까지의 그 중간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는 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슬럼프를 딱 처음부터 겪었다 했잖아요. 네네. 탁 막히니까 뭐야 변호사님께서는 기출을 분석하라고 하셨는데 기출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분석해?
보통 이제 제가 중간 과정을 생각을 안 했다면 네. 이렇게 도달했을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기출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중간 과정을 내가 들어봐야겠다. 이야. 그래서 그 중간 과정들 이렇게 듣다 보니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뭐 익숙해지고 그냥 바운더리만 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야, 그럼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채널 보면은 영상도 있지만 댓글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댓글 통해서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예를 보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나쁜 예를 보면서도 나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아닌 얘기구나 라는 걸 좀 들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변호사님 그 영상에 타임라인을 이렇게 써 넣었어요. 네네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타임라인은 안 적어 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딱 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누군가가 정리한 거를 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제대로 정리해서 합격을 했다면 이 정리본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고 정리할 때까지의 사고의 흐름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구나. 뭔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윤규 변호사님 채널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는 채널이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공부법보다 뭔가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내가 남편이 되면 가정이 중요하다. 이 단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얼만큼 중요한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가정에 정말 충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힘을 기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고하는 법을 아시게 됐네요. 네, 사고의 네.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참 제가 이게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영상을 보고 좀 느끼시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출 분석을 올리면은 대부분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뭐 변호사님 저희는 기출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기출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사실 하면은 저는 그때 힘이 되게 빠지거든요. 네. 다 설명을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나는 생각하기 싫으니 생각을 대신해달라는 느낌 정도여가지고 그거는 제가 생각을 대신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제가 사실 뭐 이걸 댓글을 달아드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전 댓글만 봐도 실력이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까지 사고 흐름이 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또 많이 보고 배우셨네요. 변호사님께서 라이브도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딱 문턱에 막혔을 때 네. 이거 여쭤볼까 말까 이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이 고민하지 않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변호사님의 반응이라든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조금 내가 생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남을 통해서 느꼈다 보니까 그 행동을 안 하니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해서 저만의 공부법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약간 장인의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들이 아까 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뭐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 않냐는데 예술 예체능도 다 공부죠. 다만 네. 거기서는 쓰는 어떤 부위가 다른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학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두뇌라는 파트를 좀 많이 쓰는 거고. 근데 똑같이 예술도 두뇌를 똑같이 쓰죠. 다른 사람과 맞아요. 배우고. 그다음 대신 여기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자동화라 그러는데 체화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몸의 맞아요. 반응 같은 것들이. 그런 중요한 파트가 다른 거지. 저는 똑같이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내 인생 자체가 하나 예술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어떤 네. 그 작품이 될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이런데 이 과정에 내가 사실 생각이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고민 안 해본다는 거는 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험 치셔도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은 뭐 어떤 선제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습득하는데 시간은 걸리시겠죠. 안 해보신 부분들이겠죠. 근데 목표하신 거 다 되실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너무 좋으셔서. 일단 지금 나무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이제 생소하거든요. 네. 그런 뭐랄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에 그게 뭐야 이렇게 딱 와닿진 않는데 네.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사는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렸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그 전문 의약품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의사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무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에 의해서 약제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도화되고 있어요. 제도화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네. 시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이 되는 네. 건가요?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데나 관공서를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약제 막 뿌리고 아니면 맞아요. 차 네. 지나가거나.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아픈데 종합감기약만 주는 거예요. 진단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종합감기약만 주면서 많이 유행하는 것들만 조금 방제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탄소 줄이기랑 네. 이제 환경 보전 뭐 이런 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각 개별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예요. 직업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좀 권해주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혹시 있으신가요? 나무의사 제 주변의 나무의사 분들한테 네. 여쭤봤어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나무의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무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경력자 분들이세요. 이미 어떤 전문가이신 경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네. 수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조경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네. 나무의사라는 게 이제 직업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어도 그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혹은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 같이 네. 큰 나무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경력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나무에 관심이 있거나 네. 뭔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생각하기 힘든 직업이에요, 애초에. 생각이 좀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경우의 수에 있어야 뭐 생각을 하든 말든 하는데 네. 이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다들 사랑하고 관심이 가서 시작을 하는데 막상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런 아름다움이나 뭐 어떤 그런 가치보다 아픈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 표현이 뭐였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집중하는 그런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기 힘든 대상이 아기가 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말을 못하니까. 말을 그렇죠?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울기라도 하잖아요. 네. 나무는 울질 않잖아요. 않으니까.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뿌리 같은 게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알 수 없고 알 수 없네요. 이미 뿌리가 아프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가 이미 있네.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미 부여를 하자면 저도 이제 나무의사를 알기 전까지도 그렇고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지구 전체 인구 중에 대부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소리 증상들을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볼 수 있고 달래줄 수 있고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근데 의미는 이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뭔가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직업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시험 난이도는 높은데 뭔가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무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업 관련된 수험생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 때가 오잖아요. 네. 아, 뭔가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이 이제 드는 생각이 이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이제 나무의사 시험은 그게 되게 극대화된 그런 직업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내년부터 뭔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알기 전까지, 도전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시작을 했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생각하시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말고 내가 애초에 왜 시작했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의사가 지금 직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이렇습니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지금. 다만 지금 협회도 그렇고 뭐 임업진흥원도 그렇고 이 직업을 만들기 시작한 여러 이제 초기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도 포함해서 진로라든가 어떤 직업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개발 중인 단계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직업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볼 때 그 직업이 갖는 명예적인 속성 또는 어떤 부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권력적인 속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들은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선출직이나 뭐 이런 임명직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업무들이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변호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돈도 잘 벌고 뭐 명예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어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의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주식,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네네. 좀 비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000명이 안 돼요. 네. 전국에 1000명이 안 되는데 이 중에 젊은 사람도 정말 드물어요. 항상 아까 뭐 조경이나 문화재술의 기술사 하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실 네. 테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불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다룬 거였는데 네. 너무 희망적으로 다루고 싶진 않아서 네. 근데 이게 불안정하면 그만큼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저는 무용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어떤 석사로? 조경 조경 쪽으로 석사요. 네. 석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런 명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무의사를 취득하게 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든 간에 뭔가 초창기 멤버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가독일 수가 있는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력자 분들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무의사 분들이랑 많이 만나서 네. 저랑 나이대도 많이 다른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시기가 아니었다면 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층이 나누게 되잖아요. 네, 지금 그쵸. 가독이가 아니라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정한 만큼 포텐셜이 조금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긴다. 네. 이 부분에서 전 좀 크게 와닿았어요. 실제로 나무의사 학과가 또 생겼다고 할 그래요? 정도로. 네. 네. 그럼 최대 어떤 뭐 벌이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최소한도 뭐 약간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거 저도 많이 받는 편인데 너 얼마 벌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잘 버는 분이 얼마 버냐?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얼마 버냐? 이렇게 보통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일단 가장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뭐 네,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는 있을 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대략적인 어떤 예측은 그래도 아까 사회 초년생 중에는 중상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무용을 전공하시다가 나무의사 준비를 하게 되셨는데 이거 조금 이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네, 저는 학창 시절에 네. 공부를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을 거잖아요. 네. 예체능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그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 근데 변호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딱 보게 됐는데 네.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나 잘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그냥 시험 준비할 때가 아니고 그 목차 공부법이라든지 책 읽기를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데 제가 좀 많이 잘 이해를 하고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스스로한테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 아, 라는 생각에 제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시험들을 막 찾아봤는데 네. 몇 개 없더라고요. 아,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도 뭔가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경력을 요구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식물보호 기사라는 시험을 알게 됐고 네. 이제 그걸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스스로 증명했다고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성취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이 자격증을 알게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취득하게 됐을 때 볼 수 있는 그 상위 아, 이렇게 테크를 보니까 한 개가 더 있어가지고. 그 최상위 직업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직업인 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시게 됐네요. 네, 그게 나무의사 시험이었고 난이도도 이제 막 이게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난이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스모보 그 제가 그 이전에 봤던 그 자격증이랑 아예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뭐 최소 정말 빠른 사람이 반년, 뭐 1년 이상은 걸린다. 네. 전문가들도. 네. 그래서 이 정도 시험이면 나 스스로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아, 네.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증명해볼 좋을 어떤 네. 도구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합격을 2달 정도, 그 다음에 2차 합격 2달, 지금 객관식하고 서술형, 그 다음에 아까 또 이렇게 1, 2교시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뭔가 방법론적인 어떤 공부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저는 이제 변호사님 채널에 나오게 되면은 나무의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게 될 텐데 네. 꼭 이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이랑 네.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자신감만큼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뒤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네. 이야기가 도는 게 정말 전문가여도 반년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 네. 제가 이제 2개월 앞둔 상황에서 네. 이번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반년은 걸리는데. 야, 반년은 무조건 걸리는데 그거 못하러 보냐. 네.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해야 나무의사로서도 대해서도 더 성공하고 하지.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풀이 네. 애초에 경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따로 있고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엄청 오래 걸리는. 네. 그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지 않아도 그 평균 60점이라는 게 허용되는 틀려도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맞추고 어떤 전략을 가졌을 때 이 시험을 합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사실 저 밑에 막 저 조그만 글자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외워야 되는 그런 시험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고 그렇게 공부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방향 자체를 좀 바로 잡고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적어도 나무의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문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원래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하던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공부를 잘하면 시험에 합격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 계시는 어떤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사실은 내가 시험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뭐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나무의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합격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고 어차피 공부는 계속 할 거니까 네. 이게 아, 더 맞아요. 이게 더 제가 나을 수 있겠네요.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막상 나무의사가 되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실제 나무의사이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시험 내용이랑 실제 나무의사로서 필요한 그 지식이 겹치긴 하지만 일치하진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않는다.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나무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나무의사가 빨리 돼서 그 나무의사가 된 기간 동안에도 성장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그게 곧 정답인 것 같은데 이 시험 기간 동안 모든 걸 뭔가 나무의사로서의 모든 소양을 갖춘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 좀 스스로한테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경우에 어떤 자격 시험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도의 검문 과정이다 이게 전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뭐 돼야 그죠? 또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맞아요.